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경매에서 단독주택은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정말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누가 얘기했냐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물건들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쭉 되잖아요.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어차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각기일이고 매각기일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아서 입찰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어차피 경매라는 거는 절차가 똑같습니다. 아파트라고 해서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경매 절차를 천천히 진행한 게 아니죠. 그래서 경매 매각기일이 이렇게 잡혀 있다면 이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 명 이렇게 바라보고 한 명, 두 명 이렇게 바라보고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입찰자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낙찰가가 당연히 이렇게 이런 적은 사람들만 입찰하다 보니 입찰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단독주택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물건을 보겠습니다. 충북 청주시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먼저 이 물건의 권리분석 내용을 좀 봐보면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익혀야 됩니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소유권 이전. 2010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강씨에게. 네, 6,336만 원이죠. 소유권 이전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갑구입니다. 갑구. 갑구는 당연히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밑에 여기는 바로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표제부에 대해서는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표제부도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제를 봐보시면 2010년도에 여기 써있는 글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2010년도 7월 21일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에 매매가 되었을 때 이때는 전이었습니다. 밭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635제곱미터입니다. 635제곱미터, 635제곱미터의 크기에 있는 전 토지를 6,336만원에 산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2015년 4월 19일 날, 크기가 360제곱미터입니다. 아까 여기는 635제곱미터잖아요. 635제곱미터인데 360m로 줄었죠. 360제곱미터로. 그 이유는 중간에 봐보시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51-4의 이익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451-2번지거든요. 451-2번지인데 이 2번지 물건에 물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만 있다면 여기에 분할을 해서 분필을 분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원래 이 전체가 451-2번지였는데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451-4번지를 이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3이 빠지고 4가 갔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북이 이 번지를 매기는 방식에 있어서 바로 옆 토지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근처 451번지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이 근처에 있는 이 근처가 아니라 451 기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번지를 뒤져서 그 번지 중에 가장 마지막 숫자가 아마도 451-3번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3번지 다음이 4번지잖아요. 그래서 이 2기가 되면서 451-4번지를 하나를 또 붙이게 되는 거죠. 번지가 초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51-1번지를 띄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360제곱미터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을 대로 지목 변경을 하게 됩니다. 지목 변경. 당연히 집을 짓기 위해서 지목 변경을 했겠죠. 내용을 봐보시면 451-2번지 이 451단지가 경매 나온 물건입니다. 경매 나온 물건이고 그 다음에 옆에 451-4번지 전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전원주택이고 그 다음에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 분할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분할을 했을까요? 처음에 이 전을 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돈이 많이 들어가서 딱 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쓸데없이 돈 들어갈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전으로 사용할 거니까 그때도 전으로 놔둔 게 아니니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사진을 봐보시면 보다시피 건물을 지었고요. 앞에 2기 된 451-2 4번지를 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또 봐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시세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밑에다 좀 써놓긴 했는데, 당연히 저는 이제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합니다. 이 정도, 눈으로만 봐서는 이 정도 건물이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지,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가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얼마나 자세히 알겠어요. 그렇지만 사진상 또는 상황상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써놨는데요. 자, 지도상에 보면, 보다시피 여기는, 전원주택 지역이 아닙니다. 뭐랄까, 좀 유명한 전원주택 지역 같은 경우는 좋은 집들이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고 굉장히 많이 지어 있잖아요. 이런 전원주택 지역들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전원주택에 와서 산다든가, 또는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집을 좀 잘 지어서 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짓는 전원주택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원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딱 하나 지었죠? 전원주택을. 그래서 전원주택을 이렇게 하나만 지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 원래 살던 사람이 그냥 위에 이런 밭을 읽으면서 그냥 뭐 살기 위한 목적, 여기 근처에서 원래 살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토지를, 뭐 집을 무너뜨리고 지었을 수도 있고, 뭐 그걸 뭐 알 수 없지만, 그런 좀 원래 살던 사람이 토백이가 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집을 짓게 되면 뭐 물론 보이기에 이쁜 것도 있겠지만 좀 실용성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정확하다기보다 이런 추측들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용성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건축비를 최대한 실용성 있는 쪽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좀 자세히 일단은 그리고 또 감정평가사에 좀 나와 있는 내용을 봐보면 사진을 보다시피 굉장히 좀 잘 꾸며놨죠? 이렇게. 근처를 굉장히 잘 꾸미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사실 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 보면, 와, 이쁘다. 이거를 내가 사면 굉장히 좋은 곳에 살겠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꾸미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내가 관리할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전원주택들은 잘 관리를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되는데,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엉망이 되죠. 여기 뭐 풀이 막 자라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계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좀 도시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시골 생활을 좀 즐기기 위해서 이런 걸 참여는 어떨까, 이렇게 좀 즐기기 위해서 해본다면, 저는 약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살다가 이런 전원주택 사고 싶으시다면 바로 매매로 사지 마시고 또는 경매로 사지 마시고요. 전세나 월세로 좀 살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내가 전원주택 가서 열심히 꾸미고 잘 살아야지. 실제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아이고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할까 이런 고민을 해서 다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 매매로 샀다 그러면 다시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로 좀 살아보신 후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원주택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취향대로 이 전원주택을 지을 때 이 짓던 사람이 취향대로 지었을 거잖아요. 여기에는 뭐 위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는 이렇게 하고 뭐 기타 등등 다른 사람 눈에는 보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취향대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전원주택은 가격이 차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경매로 나오면 입찰자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입찰자가 적다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보면, 시세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므로 근처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근처에 낙찰된 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근처는 아닌데요. 좀 근처인데, 2013년도 좀 오래전에 낙찰이 됐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보존 등기였습니다. 2005년도 보존 등기에
2013년도에 낙찰이 됐는데 2억 2,300이 되었고요. 지금 이것도 2층이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물론 크기는 약간 이게 더 큽니다. 4분의 1 정도 이제 더 크다고 표시해놨죠. 4분의 1 정도 크긴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똑같은 2층이고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 더 적긴 하지만 이 물건은 2014년도 보증 느낌입니다.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2014년도 보증 느낌으로 당연히 2005년도 보증 느낌보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2005년도 보증 듣기 당시에는 2012년도 13년도에 낙찰됐으니까 8년 만에 낙찰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보증 느낌은 2년 만에 입찰하는 것이므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 그 다음에 연도, 뭐 이것저것 가감을 다 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 계산을 해서 같은 거다 라고 계산하면 현재 이 물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209대 147은 2.23억 대 X로 해서 약 1.57억 정도 값어치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런 것 더 계산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 물건의 감정가를 봐보시면 1.8억 정도 되니까 한번 유찰이 된 상태, 한번 유찰이 되면 1억 4천 1.44억인데요. 1.44억이나 뭐 금방 정도가 시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또 하나 더. 이 물건은 대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7천만 원의 강제 경매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취하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눈여겨보시고 이런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단축대 물건을 보실 때는 시세 파악을 하실 때 시세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근처에 있는 경매로 낙찰된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낙찰된 물건과 현재 물건을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찾아가 보셔서 눈으로 보시고 이 물건은 얼마니까 이 물건은 얼마 정도 더 되겠네라고 어느 정도 좀 짐작을 해보는 게 시세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거는 뭐 부동산에 간다고 하더라도 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처음에 지었던 금액 얼마, 예를 들어 토지하고 건물주까지 해서 2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사고 나서 1, 2년만 지나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건축했던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이 들었으므로 나는 뭐 1.8억은 받아야 된다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지만 경매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경매는 이 물건이 얼마나 관심자가 있고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유찰이 된 상태에서 유찰이 된 상태에서 낙찰이 될 수밖에 없어서 낮은 금액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더라도 시세 파악은 많이는 어렵겠지만 많이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그래서 좀 크게 좀 시세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다른 물건들과 비교를 해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들을 연습을 익혀보시면 좀 단독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좀 많이 길어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